다음 인물, 또 논란의 인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명숙 전 총리의 이 재판과 수사 문제가 지금 정치권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 전 총리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명숙 총리님의 인격과 양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되었고 또 재판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사법 개혁이 필요한 얼만큼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죠. 자,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판사 출신의 추미애 대표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쨌든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네. 아니, 사실 이제 그 진보 진영 내지는 지금 현재 여권의 입장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라고 하는 인물이 가진 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운동권의 대모로 불리셨고 여성으로서 최초로 국무총리를 지내셨고 당시의 수사 과정을 보면 조금 무리해서 내지는 검찰이 이렇게까지 좀 수사를 해야 될까 싶은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에 가서도 8대5로 다툼이 있었던 것도 예. 맞고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제 대법원에 어쨌든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짚으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재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여당 대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라면 여전히 야당 대표라면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당 대표가 저렇게 말씀하시면 정권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야 그럼 법원 지금 다 갈아엎어야 한다는 얘기냐라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은 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나는 믿고 있고 혹시라도 법적으로 구제 절차에 또 밟겠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하신 것과 기소도 아예 잘못됐고 판결도 아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차원이 넘는 다른 문제인데 조금 과하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그제 발언이라는 점 정정을 해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한번 민주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봤더니 홈페이지에 이 간판 사진이 한명숙 전 총리의 사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 내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한명숙 총리의 말씀에 우리는 변함없는 신뢰를 보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뭐 틀리진 100%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후에 계속 검찰이 타겟 수사가 계속 된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무혐의 받을 무렵되면 무죄 받을 무렵되면 다시 또 조사가 개시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저런 내용을 쓸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검찰이 아니고 법원에서 마무리가 지어진 거고 특히 대법원이라는 전원합의체 대법원에서 마무리 지어진 건데 계속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이고 검찰이 적폐 세력인데 그와 관련된 부하 내동하는 관련자들. 그러면 법원도 좀 그렇다는 뜻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읽힌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양 변호사님 지적한 것처럼 지금 현 정권에서 또 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냥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말았으면 그것만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은 조금 논란이 될 여지가 아주 높다. 그리고 보입니다. 공교롭게 시점이 참 애매한 시점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1호로 얘기한 게 검찰개혁, 사법개혁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지금 현재 과거에 잘못된 판결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의 또 다른 동력으로 삼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삼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사법정의라고 지금 해놓고 그다음에 그 추미애 대표도 사법개혁 얘기를 하는데 그 사법개혁의 핵심이 뭔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에서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을 진보적 성향으로 바꾸는 것이 사법개혁인가? 그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듯이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권력을 누가 들고 있죠?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집권 여당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해했을 때 정말 사법개혁을 하려면 현 권력을 갖고 있는 현 집권 세력이 사법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기 결단이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로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개혁의 본질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권력을 운영하는 사람의 자기 결단과 자기 결기의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는 한명숙 전 총리가 갖고 있는 위상이 있죠. 진보 진영에 여성운동을 했고 민주화 운동을 했고
DJ 때 정계 입문을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최초 여성 총리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위상이 있지만 이게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정치적 탄압에 의해서 구속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두 분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재판부의 3심까지 가는 우리가 상권 분립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유죄가 확정된 5년 것이거든요. 4개월의 재판을 그렇죠. 거쳤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을 가지고 사법부가 개혁돼야 된다. 이건 상당히 좀 경광부회인 것이고 또한 권력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정리정돈이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왜 그렇게 키우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이게 정치적으로 부당한 검찰의 기소였고 재판이었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듯이 국정조사를 하던 네. 재심 청구를 하던 그게 법치주의에서 맞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을 키우는 것이 민주당에 과연 유리한가? 그 부분도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 네, 이 민주당에서는 이 한 전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정치 부목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한 전 총리도 이 지인들과의 조찬 회동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네. 이게 지인들과 가진 조찬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23일이니까 어제인데 네, 어제입니다. 만기 출소하고 어제 새벽 5시 10분에 나왔으니까 아마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마 아침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본인들의 지지자들이 나왔을 테니까. 거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많이 생각난다. 아무리 생각해도 노 전 대통령은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그게 그분의 운명이고 우리의 역사인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네. 그때 이제 유서로 남긴 내용에 이제 이게 운명이다 얘기한 걸 이거 언급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게 어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게 너무 이게 당연한 운명처럼 이게 너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뭐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만 본인도 이제 억울하니까 이제 그렇게 뭐 얘기는 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내 마음과 같았겠구나.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나 보구나. 라고 뭐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또 이것이 뭐 본인의 SNS에 올린 글도 아니고 지인들과 아침 먹으면서 한 얘기가 지인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민들 어쨌든 정치인이었으니까 국민들이 바라보는 받아들이는 감정도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박상수 소장이 말씀하신 거에서 약간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랬잖아요. 야권이라면 지금 야권이라면 여당이 아니고 야당이라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야당의 지지라든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좀 뭐 억울함이라든가 밝혀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될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말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문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던 부분들이 있다라면 들여다보고 계시고 들여다보겠다라고 하셨고 그렇다라면 지금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제가 걱정되는 그래요. 저는 사실 현재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판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뛰어난 분이고 또 현재 양승태 대법원 양승태 코트에서 문제적으로 지적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라면 정치적 성향을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 자칫 이거랑 엮여서 현재 야권이 보수 야권에서 이걸 가지고 빌미로 삼을 수 있거든요. 인사청문회에서 혹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네. 게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 현 법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할 때 소속 의견을 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도 그때 대법원 다수 의견이 아니라 무죄 쪽을 들었던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도는 이렇게까지 억울하다라는 걸 크게 내세울 이유가 사실은 없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재심을 하거나 아니면 조용한 변화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걸 당 차원에서 너무 크게 내세우는 건 아닌지 좀 걱정스러워요. 네, 그래서 야권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저희가 처음에 도라이 설전이라고 했던 얘기, 바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추미애 대표하고. 지금 말씀이 좀 심하지 않으신가요? 위원장님 또라이가 뭡니까? 말이 좀 심하긴 했어요. 저렇게 뭐 저 공개된 자리고 언론들 국민들이 다 바라보는 TV 석상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지나쳤습니다만
아니 지금 저거 얘기를 할 따리가 아닌데 물론 법사위니까 뭐 법원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또 저게 정치 쟁점화될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됩니다. 권승동 의원이 뭐 개인적으로도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만 저렇게 흥분한 분은 아니죠. 그다음에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네, 위원장이었죠. 그렇게 그 발표할 때도 보면 차분한 분인데 어제는 조금 이렇게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나신 것 같은데 이제 저 권승동 의원 얘기는 뭐 또라이는 부적절한 발언이고 근데 얘기를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좀 토론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아니 예를 들어 억울한 것은 억울한 것인데 사법부 전체를 마치 적폐로 몰고 그 판결 자체가 3심을 통한 판결 자체가 그야말로 그 적폐다. 그다음에 네. 정치적 재판이었다라고 규정지어 버리면 사법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재판부가 전부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아침 또 조간 보니까 최경환 의원 재판하고 있는데 판사가 뭐라 했습니까? 중립적으로 할 테니까 전화 좀 하지 말게 하세요. 뭐 그런 그러니까 대부분의 판사들이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있기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문제를 가지고 마치 재판부, 사법부 자체가 마치 뭐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해서 적폐의 대상이다. 네.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5년 안에 감당할 수 있을지도 네. 모르겠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논란이 좀 확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검찰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이라든지 그런 걸 지지하고 있는 것은 과거 검찰이 권력 지향적이고 약간 권력에 좀 붙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 좀 바꾸자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을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자칫 자신들이 과거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거나 억울하게 처분을 받았다거나 이런 거를 지금 한번 뒤집으려는 식으로 보여줄 경우에 과연 그래도 국민들이 이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에 대해 지지를 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야권 반응 국민의당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아닙니다. 민주화 투사도 독립운동가도 아닙니다. 검은 돈을 받고 징역형을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범죄를 주둔하고 거꾸로 사법부를 불법 집단 취급하는 그런 언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하세요. 네, 지금 또 여당의 일부 의원들 입에서 재심 청구, 물론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 재심 청구도 방법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 언젠가는 재심을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또 사면 복권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건 꼭 한번 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추징금 8억 8천 있잖아요. 네. 안 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일부 뭐 밝혀진 드러난 바로는 내기 전에 현금을 인출하고 그렇죠. 집의 전세권 설정을 남편 이름으로 돌려놓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과거에 이 추징금을 회피하려는 또 다른 범죄인과 비슷하다.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 당시 추징금을 하기 위해서 교도소 영치금 250만 원을 추징을 한 바가 있고 그거 외에는 추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의를 바꾼 1억 5천 정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뭐 그건 지켜봐야 될 부분 같은데 결국은 추징금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2년을 만기를 채운 거예요. 원래 같으면 가석방도 가능한 거거든요. 추징금을 다 완납하면 가석방도 가능한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년 만기 출소를 한 거고 추징금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검찰이나 추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이 뭐 보증금이라든지 명의를 바꾼 남편 명의를 바꿔놨거든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한때 뭐 돼지 저금통을 통해서 좀 모금을 해서 한명천 총리를 좀 도와주자라는 얘기 등을 문재인 대통령도 옛날에 야당 대표 시절에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저 부분이 한 총리를 구하고 싶은 지지자들이 있다면 모금을 해서 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내려고 하는 것을 안 내는 방법은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